자, 다음은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4대 명절은 설, 추석, 단오, 한식이 있는데요. 설 시기를 보면요. 음력으로 계산을 하죠. 음력으로요. 그래서 설은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고요. 추석은 8월 15일인데요. 이때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들이 이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요. 이때는 영어로 한다면요. 땡스기빙 데이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요. New Year's Day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단어는 음력으로 5월 5일이고요. 참고로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식은요.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요.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는 날짜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설에 먹는 음식을 봅시다. 설에는 떡국을 먹고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오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리치떡 또는 수치리떡 이렇게 말하는 것을 먹고요. 한식에는 차가운 음식, 찬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식입니다. 음식인데요. 동짓날, 동지에 먹는 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부럼, 팥죽, 떡국, 송편 여기에 나온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썼습니다. 부럼, 팥죽, 떡국, 송편이고요. 이쪽에는 명절을 써봤습니다. 동짓날,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을 써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부럼은 언제 먹습니까? 부럼은요. 정월, 대보름에 먹습니다. 땅콩,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팥죽은 언제 먹습니까? 동짓날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요. 설날 먹는 음식이고요. 송편은 추석에 먹는 음식이죠. 자, 팥죽은 동짓날 먹는다. 자,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귀신을 쫓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짓날,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어떤 날은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데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는데 어떤 날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어떤 날은 낮이 길고 밤이 짧아요. 보통 이렇게 낮이 긴 것은요. 여름에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낮이 짧고 밤이 길다 이러면 겨울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이 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짓날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 이것을 동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사람이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요? 네, 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귀신이죠. 귀신이 그 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요. 그날 귀신이 싫어하는 빨간색 음식을 먹습니다. 귀신은 빨간색 음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빨간색 음식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아 저리 가. 네가 싫어하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동지에 팥죽을 먹는 유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생활과 정보인데요. 지역마다 생활 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 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주의할 점들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요. 전화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돈을 빼내는 사기 전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나 이 보이스피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임준 씨, 아들이 지금 아파요. 빨리 돈을 보내세요.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아들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거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자, 보이스피싱 전화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 다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경찰에게 그리고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빨리 정지시켜 주세요. 더 이상 예금이 나가지 않도록, 돈이 나가지 않도록 빨리 막아주세요. 이렇게 전화부터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빨리 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경찰과 은행, 경찰과 카드 회사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돌려받는 것,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먼저 빨리 전화를 해서 정지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방문을 하는 거죠. 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금융회사에 가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다 나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지역생활정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상식? 네, 괜찮습니다. 음식 광고? 네, 괜찮습니다. 지역 주민 전화번호? 이런 거 마음대로 알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것은 비밀이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보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매입 정보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